다음 와인 가져다 주시겠어요? 다음은 클로생잔. 이 클로생잔은 굉장히 재미난 사연을 제가 들은 게 있는 게, CDP 중에 유명한 생산자가 누가 있나요? 클로생잔. 그렇죠. 그래서 띠에리 피오가 집이 바로 클로생잔 앞에 있어요. 포도밭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담벼락 안에 있는 포도밭을 소유를 하고 있는데, 너무 궁금했대요. 클로생잔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그래서 직접 메일을 쓰고 샤토네프 디버프까지 20대를 찾아갔었대요. 그래서 클로생잔 가서 이제 두 형제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 버건디 샤샤뉴에 있는 클로생잔에서 왔어요. 해서 같이 와인도 주고 마셨던 이야라를 띠에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본인 클로생잔이 훨씬 맛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프리메크루 중에서 제일 잘 보여주는 스타일, 바로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알렉스 모로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첫 빈티지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모로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자들도 여러 가지 프리메크루를 가지고 있으면 보통 클로생잔이 가장 바로 보여주는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로생잔입니다. 클로생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좁고 긴 형태의 언덕 경사면에 위치해 있어요. 샤셸-몽라쉐 쪽에서는 좀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포도가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뭐 레비쉐라든지 레 뮤레 같은 경우에도 클로생잔이 아니지만 클로생잔의 이름을 붙여서 생산을 하고도 있고요. 클로생잔 같은 경우에는 암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와인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석회암을 기반으로 해서 백악질의 돌들이 아주 많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도 약간 경사가 져 있어서 배수가 아주 잘 되고 일조량도 굉장히 풍부한 편이고요. 포도나무가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와인의 컴플렉시티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석회암 기반이 돼서 미네랄 캐릭터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생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추천해드린 상장의 첫 번째로는 폴피오 있고, 그 다음에 하모네도 꽤 매력적인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냥 팡팡 때려주잖아요. 훨씬 더 일반 샤샤뉴에 비해서는 컴플렉시티가 강하고요. 훨씬 더 미네랄 드리븐이네요. 향에서도. 오, 굉장히 솔티하고 짭짤하고 백본에서 느껴지는 미네랄이 아주 좋습니다. 이거 굴이랑 너무 먹고 싶다. 아우 진짜 굴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삼배체에. 네. 너무 진짜. 이거 환상적이겠는데? 진짜 굴하고 진짜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번개 한번 할까요? 다음 소개해드릴 게 아마 모르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테스팅할 와인은 모르조입니다. 모르조 같은 경우에는 사샤뉴 프리미어 크루 중에서도 가장 큰 면적을 지닌 포도밭이고요. 한 20개로 쪼개져 있어요. 알렉스 모루가 소유한 클리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라키한 토양을 지닌 라 까두스의 포도를 한 50%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약간 황색과 적색 토양을 띠는 레페랑드의 포도를 한 50%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르조 같은 경우에는 클로생잔에 비해서 훨씬 더 좀 리치하고 파워풀하고 좀 몸집이 큰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루 같은 경우에는 와인이 너무 헤비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확 일자를 조금 늦지 않게 조절을 한다고 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뱅상덴서라든지 뭐 하모네라든지 뭐 그런 집들이 수준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덴서 바다 안 팔았나? 확실히 좀 향이 좀 네, 훨씬 더 무게감이 느껴지고 점점 무게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이 정도면 루시오스는 어느 정도 볼까? 버터를 입에 녹이는 느낌 같지 않나요? 엄청 네. 풍부하고 엄청 네. 파워풀해요. 네.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침에 파리에 맛있는 볼랑제리를 가서 갓 나온 크루아상하고 한 잔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맛있네요. 근데 뭐 그렇게 또 헤비하지는 않고 입안에서 근데 대신 길이감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말투아 아닌가요? 말투아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에요. 말투아. 말투아가 네. 촬영 접자. 촬영 접고 싶다. 자, 말투아입니다. 말투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빈티지가 이 작가님하고 동갑일 거예요. 저의 신상 정보를 1983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입니다. 말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넬 몽라시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샹갱하고도 굉장히 인접해 있고요. 클리마가 이제 세 개로 나뉩니다. 말투아라든지 라 팔레세, 그 다음에 에즈크레츠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알럭스 모로 같은 경우에는 레플라스하고 그 다음에 에크레죠. 에크레의 포도를 블렌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몸집도 조금 있고 리치하지만은 거기에 여운도 있고요. 굉장히 뛰어난 미네랄리티를 표현한 와인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에는 도멘 부주엘, 그 다음에 PYCM,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을 넣을 끝은 아닌데 뭐 하이츠 로샤드 같은 집도 제법 만들죠. 악페 와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좀 토스티하고 바닐라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안개가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지. 향이 직선적으로 팍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잔을 채우는데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잔향도 너무 좋고. 피니쉬는 어떠세요? 말모 아주 좋네요. 자, 다음은 레그랑 루쇼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전에 정말 연습 많이 했거든요. 코르크 오픈하기 위해서 수직으로 당기셔야 되는데 보통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르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약간 당기듯이 오픈해서 미는 게 아니라 당기듯이. 네, 당기듯이 위로. 당기듯이. 너무 맛있겠다. 앞에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약간 버터스카치라든지 모카, 헤이즐넛. 와, 미쳤다. 레그랑 루쇼 같은 경우에는 알렉스 모로는 1973년이 첫 번째 빈티지고요. 알렉스 모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그랑 루쇼이 2.1헥타 정도 중에서 0.35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굉장히 이제 높은 언덕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회질 전터주에 이제 초클레이가 기본 베이스를 두고 있어서 와인에게 굉장히 뛰어난 집중력과 미네랄리티를 가져다 주고 있죠. 샤샤뉴 프리메코로 중에서는 사실은 라로마네와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포도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 중에 하나가 폴피오고요. 뭐 하몬에도 아주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PYCM이라든지 네고스지만 루시엥 모앙도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은 어떠세요? 뭐 화이트 플라워의 시트러스의 그런 느낌이 베이스가 모든 와인들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헤이즐넛이라든지 모카라든가 약간 바닐라 느낌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요. 확실히 이런 느낌이에요. 너 C클래스야? 오케이, 나 AMG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체급 자체가 완전 달라요. 레그랑 루셔부터 체급이 다르다. 네, 완전 체급이 달라져요. 가격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러면. 한 잔 더 먹어야겠다. 확실히 길이감은 진짜 많이 차이나. 네.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샤샤뉴 프레메크로 중에 루쇼다고 그랑 루쇼다고 라로마네는 그냥 그랑크루라고 거의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비에비뉴 봤다, 크리오 봤다 이런 만드는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훨씬 낫지. 예. 오, 왜 이렇게 와인이 매력적이야? 아, 돈 있으면 와이너리 사고 싶다. 알렉스모로. 내가 우리면 될까? 안 될걸요? 테오가 0.1헥타 슈발리에 팔면서 150억, 160억 받았으니까 여기는 팔면 와 짜증이 확 난다. 너무 맛있어서? 그럼 꼬르톤 샤르마네를 갖다라 마시갈까요? 아, 그래도 되고. 예, 완전 와인이 육각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잡을 게 없어요. 복합미, 길이감, 뎁스, 지속성, 뭐 향에서도 빠지는 게 하나 없고. 와, 진짜 예술이다. 보이면 다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와인이라면 하루에 한 병씩만 갖다 주잖아요. 무인도에 살 수 있어. 진짜 길이감이 다르다. 좀 많이 따랐다, 다른 것도. 자, 다음은 이제 그랑크루 2개 남았네요. 네. 꼬르똥샤를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2월에 뉴욕 출장을 갔을 때 알렉스 형이랑 꼬르똥샤를 말로 정말 맛있게 마셨었는데 어이샤. 확실히 샤샤뉴까지 가다가 샤샤뉴에서 꼬르똥 샤를마뉴가로 넘어가니까 좀 와인 계열이 달라진 계열이 느낌이에요. 다르다. 네. 알렉스 모로 같은 경우에는 2017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입니다. 꼬르똥 샤를마뉴 같은 경우는 이제 꼬르똥 샤를마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랑크루라는 네임에 비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뭐 바다라든지 슈발리에라든지 몽아시처럼 인정을 못 받았었는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서늘한 지역이에요. 고도도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런데 버건디에도 온난화가 오면서 이제 포도가 완벽하게 익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DRC라든지 장애부 비조라든지 샤를라쇼라든지 피에르뱅상이라든지 이런 뭐 기존에 이제 루루아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탑 생산자들이 모이면서 아주 핫한 스팟이 됐죠. 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네랄 캐릭터도 아주 좋고요. 리슬링하고는 다른 또 페트롤 느낌이 있어요. 이런 미네랄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질감 자체가 굉장히 좀 라운드하고 풍성한 느낌이 있는 지역입니다. 확실히 이렇게 샤샤뉴가 바로 이렇게 이 그랑 루시엇이 보여줬다면 이건 약간 좀 닫혀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려워요. 꼬르똥 샤르마뉴가 왜냐면 사샤뉴는 막 앞에서 막 쭉쭉 밀어주고 막 즉각적으로 보여요. 바로바로 보여주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레이어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를 전문가가 사실 그게 알수 있어요. 겹겹이 쌓여있는데 천천히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동글동글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없고요. 아톰님 이런 게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은 이걸 발견할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죠? 와인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그 밑에 돈을 쓰는 만큼 보인다고 하네요. 네, 맞는 말이에요. 와인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테스팅에 대한 익스피리언스가 많아야 이 와인이 이렇게 변해가구나, 이 와인이 이렇게 변해가구나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경험이 없으면 이건 난 별론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똑같아요. 보르도나 뭐 버건디 똑같이 느껴지는 게 사실 그레이프 빈티지를 어릴 때 먹으면 보여준 게 많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버건디만 지금 테스팅한 게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18년, 19년 뭐 되니까 버건디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이 와인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캐치를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일반 애호가 분들하고는 어릴 때 와인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코시처럼 굉장히 좀 파워풀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루루아처럼 막 이렇게 각 잡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도 꼬르똥 샤를마뉴 치고는 하늘하늘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솔티한데요. 미네랄도 아주, 오, 이게 굴하고 더 잘 어울리겠는데? 이건 그냥 거의 미간이 찌그러질 정도로 굉장히 솔티한 느낌이 많고요. 그러니까 앞에 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그냥 돌격 이런. 네, 손댈 와인은 아니다. 어우, 얼마 전에 이것도 테스팅을 했었는데 2020 빈티지 테스팅했습니다. 진짜 좋다. 맛있다. 자, 마지막 오늘의 시그니처 와인입니다. 플래그십 와인인 바타 몽라쉐입니다. 바타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첫 번째 빈티지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슈발리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고요. 메테아주가 끝나서 확실히 이렇게 테스팅을 하면 공부가 되지 않나요? 한 집에 대한 테스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높아지고, 이제 메르소랑 사샤누랑 그다음에 사샤누의 또 좋은 밭, 그다음에 그랑크리의 차이점이 뭔지는 이제 명확하게. 근데 아톰님처럼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발전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입에서는 사샤뉴 프리미크가 더 맛있었거든요. 그게 어린 와인들이, 그러니까 퀄리티가 좀 떨어지면 사실 훨씬 더 잘 보여줄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와인은 바타 몽라쉐입니다. 바타 몽라쉐 같은 경우에는 1996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고요. 백악질 토양을 베이스로 해서 몽라쉐 바로 앞에 있어요. 그리고 몽라쉐보다는 좀 토양이 얇고, 그 다음에 몽라쉐에 비해서는 이에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죠. 비율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이제 굉장히 좀 척박한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 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가서 이제 와인에서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컴플렉시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악질 토양에서 오는 특유의 이제 섬세한 미네랄 캐릭터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플레브라든지 하모네라든지, 그 다음에 가성비로는 사실 페블레도 아주 매력적인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향 한번 맡아볼까요? 이거는 이 작가님도 느끼겠는데, I am a Grand Cru. 약간 촌농 느낌의 이런 왁싱 느낌도 나고요. 미네랄이라든지 그냥 전반적으로 다 두터워요. 프리메크루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두터운 향이고, 오크도 많이 느껴지고, 바닐라도, 그러니까 향 자체가 앞에 프리메크루하고는 완전 달리 굉장히 두텁고, 이건 테스팅하기 전에 좀 열어서 테스팅하려면 디캔팅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2시간? 3시간? 12시간? 12시간? 굉장히 남성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슈발리에를 연상시키는 우아함까지 지닌 와인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느낌도 있고, 근데 선을 딱 잡고 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오일리하고 헤비한 느낌보다는 군살이 하나도 없는 수영 선수, 박태환의 전성기 시절 그런 느낌. 군살 하나 없는 체지방률 한 2~3%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촘촘하게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그냥 빵 때리고 빵 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 버건디에서 고가의 와인, 고가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와인 생산자들은 바로바로 팡팡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고 감미로운데 그냥 사람을 홀려버리는 거죠. 오픈했을 때 뭐지? 뭐지? 하면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런 느낌. 약간 아톰님, 그러면 라따시가 파워가 세고 뽕띠가 좀 이렇게 은은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오히려 네.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화이트 와인에서 최고의 맛은 몽라쉐가 맞아요.
몽아쉐는 굉장히 파워풀하면서도 섬세한 와인이고요. 네. 거기에 우함까지 지니고 있고, 슈발리에는 화려함.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 위시브루가 좀 더 슈발리하고 비슷하지, 라타슈하고 꽁디는 사실 생산량이 똑같았다면 모를걸요. 진짜 와인 좋아하시는 분이 노마네 꽁디나 라타슈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면 라타슈에 손들어 주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블라인드를 하신다면. 라타슈는 훨씬 더 나은 성적입니다. 네. 대신 DRC, RC는 훨씬 더 섬세합니다. 섬세한데 화려해요. 거기에 적절한 파워도 있고, 근데 그 유니크함을 못 따라가요, 라타슈가. 네. 근데 가격 3배는 에바다. 그냥 노코멘트. 그냥 끝이다. 확실히 파워도 있고 길이감도 있고 집중도도 있고 텐션도 있고 가축으로 다 가셨어요. 근데 단지 지금 너무 어린 와인이라서 보여주기에는 좀, 사실은 모로가 19도 아주 좋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에 19, 20이 정점이었거든요. 22가 아마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모로도 수확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이 8월 며칠인가요? 21일이구나. 25년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저의 최애 와인인 애정해 마지 않는 도멘 알렉스 모로의 2022 빈티지 호리존탈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2022 빈티지가 아주 뛰어난 빈티지고요. 잠재력도 있으면서 접근성도 꽤 괜찮은 빈티지라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만나보시는 걸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재고가 없고요. 없는데도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맡다가 살살 맡으니까 사람의 입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그 알렉스 모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테스팅 해 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샤샤뉴의 아주 뛰어난 생산자입니다. 지금까지 와인 마시는 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